유시간자TV 오늘 영상은 5급 교과서 한자어 7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자, 그럴 연으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서 존재하는 것이나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람이나 물질의 본래 성질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를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는 사람의 코를 그린 글자인데요. 사람의 중심인 머리에서 그 머리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코인데,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나 얼굴을 지칭하는 부수인 머리혈이나 머리수, 얼굴면에도 공통적으로 스스로 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가 코를 의미하는 글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냄새취라는 글자입니다. 개견이라는 글자 위에 스스로 자가 얹혀져 있는데 냄새를 잘 맡는 개의 코를 나타내서 냄새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는 스스로, 저절로, 자연히 또는 코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럴 연을 보겠습니다. 그럴 연은 육달월과 개견, 불화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개견은 개를 그린 글자인데요. 각골문의 모습입니다. 머리와 내민 혀, 발과 꼬리가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개견은 글자의 왼편에 붓으로 쓰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개와 비슷한 부류의 동물을 뜻하는 글자에 두루 쓰이는 붓수입니다. 그래서 그럴 연은 육달월과 개견, 불화가 합해져서 개고기를 불에 굽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맛이 좋고 소화도 잘 됐으므로 고기는 당연히 불에 익혀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하다, 마땅히 그러하다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다, 그을리다라는 의미의 글자는 그럴 연 앞에 불화를 하나 더한 불탈 연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스스로 자, 그럴 연으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서 존재하는 것이나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람이나 물질의 본래 성질을 의미합니다. 종류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시, 종, 무리, 류로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갈래를 뜻합니다. 시, 종을 보겠습니다. 시, 종은 벼화와 무거울 중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벼화는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인 벼의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무거울 중은 사람인과 동력동이 합해진 글자인데, 동력동은 본래 사방을 끈으로 동여맨 보따리를 그린 것으로 사람인과 합쳐져서 등에 짐을 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뜻이고 짐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서 소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은 벼화와 무거울 중이 합해진 글자로 곡물이 파종을 위해 남겨둔 중요한 씨를 말합니다. 종류나 뿌리다, 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리, 류는 쌀, 미와 개견, 머리혈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쌀알이 모두 비슷하고 개들이 머리가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다에서 분류하다라는 뜻으로, 또 비슷비슷한 물이라는 의미에서 물이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시, 종, 무리, 류로 시에 따라 구분지은 물이라는 의미로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갈래를 뜻합니다. 지진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지진은 땅지, 진동할 진으로 땅 속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땅지를 보겠습니다. 땅지는 흑토와 어조사 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조사 야는 달을 타와 어원이 같은 글자입니다. 어조사 야와 달을 타의 금문과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문은 모양이 같은데 소전에서 약간 분화되었습니다. 달을 타는 뱀사라고도 하는데 뱀의 머리가 넓적한 코브라를 그린 것으로 다른 뱀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어조사 야는 그래서 원래 다르다는 의미였는데 뱀 몸이 길게 꿈틀대며 움직이는 모습에서 잇달다라는 의미가 생겼고, 길쭉하고 뾰족한 꼬리로 끝나는 데서 끝맺음을 의미하는 어조사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다, 느냐, 도다, 구나 등과 같이 문장의 끝에 끝맺음을 하는 조사로 쓰입니다. 땅지는 야에 다르다는 뜻에서 흑토를 추가하여 일반적인 땅이 아니고 식물을 심어 자라게 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흑토는 땅에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조사 야의 무엇이다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흙이다는 의미로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진동할 진을 보겠습니다. 진동할 진은 비우와 별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별진은 각골문을 보면 조개가 발을 내밀고 기어가는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러나 12지의 다섯째 지지로 사용이 되면서 오행에 따라 수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해진 후 서쪽 하늘과 해 뜨기 직전 동쪽 하늘에서만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시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이나 때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때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때신으로 신의 발음입니다. 12지지에서는 용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별지는 조개를 뜻하는데 조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가 먹이를 포착하는 순간 갑자기 육중한 몸을 움직이며 모래먼지를 일으키는데 진동할 지는 바로 이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우레소리를 내며 내리치는 벼락과 물속에서 조개의 격렬한 움직임을 서로 대비한 것입니다. 우레, 벼락의 뜻과 지진, 진동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땅지, 진동할 진으로 땅이 진동한다는 의미로 땅속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층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지층은 땅지, 층층으로 자갈, 모래, 진흙, 생물체 따위가 물밑이나 지표에 덮쳐 쌓여 이룬 층을 말합니다. 땅지를 보겠습니다. 땅지는 흑토와 어조사 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조사 야는 방금 전 지진이라는 단어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야의 다르다는 뜻에서 흑토를 추가하여 일반적인 땅이 아니고 식물을 심어 자라게 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흑토는 땅에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조사 야의 무엇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흙이다는 의미로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층층을 보겠습니다. 층층은 주검시와 거듭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주검시는 주검이나 시체의 뜻이지만 집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거듭층은 떡을 찌는 시루를 본뜬 글자입니다. 맨 아래는 물을 담는 그릇이고 중간은 구멍이 송송 뚫린 판이고 위는 피어오르는 김을 표현했습니다. 시루를 겹쳐놓은 데서 거듭, 겹치다 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층층은 집을 거듭하여 위로 올려서 지은 모양이라는 의미로 층, 겹, 계단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층은 땅지, 층층으로 자갈, 모래, 진흙, 생명체 따위가 물밑이나 지표에 덮쳐 쌓여 이룬 층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 7번째 시간으로 4개의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연은 스스로 자, 그럴 연으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서 존재하는 것이나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람이나 물질의 본래 성질을 의미합니다. 종류는 시, 종, 무리, 류로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갈래를 뜻합니다. 지진은 땅, 지, 진동할 진으로 땅이 진동한다는 의미로 땅 속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층은 땅, 지, 층층으로 자갈, 모래, 진흙, 생명체 따위가 물밑이나 지표에 덮쳐 쌓여 이룬 층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